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삼겹살 1인분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밥과 자장면, 삼겹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등 5개 품목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에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 기업의 생산성이 급락한 배경에는 혁신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과 겹쳐지게 되면서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재차 제기됐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의 열풍을 이끈 오픈 AI의 챗봇 챗GPT 이용자가 한국에서도 가파르게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챗GPT 앱 사용자 수는 31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4월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로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5,100만 명 중 약 6%가 이 챗GPT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경피 약물 전달 플랫폼 기업 신신제약은 불면증 치료제 관련 기술이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오늘 장중 20% 넘는 급등세를 보인 후 윗꼬리를 길게 달았으니 내일 흐름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킥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일단 빨간불 들어온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 그러니까 수급이 일부 종목으로 쏠렸다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던 쪽은 역시나 리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많았습니다. 개발 프로젝트 진입 소식과 더불어서 한국-칠레 협력 소식 등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직행한 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 잡고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관세 소식과 더불어서 대미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차량 수출 호조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 들어서 갑자기 급등세를 보여줬던 것은 역시나 로봇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문서지컬이라는 기업에서 개발했던 수술용 로봇이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우리 시장 정말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 장 투자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 열어드렸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 시청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성입니다. 네,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우리 시장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사실 우리 요즘 시장 보면은 진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 그쵸. 초반이랑 또 장 후반 모습도 다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리튬에서 또 로봇으로 변형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시장 사실 대응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지수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어제와 동일하게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며 5일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와주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내일 있을 발표로 인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제는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순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결을 달리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테마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실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공매도가 언제 제기가 되고 그로 인한 매도가 나올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뽑는 것이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에코프로의 주가가 더 많이 빠졌다라는 내용들, 속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가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그만큼 올려놓고 거기에서 공매도를 잡은 이후에 내려왔을 때 매수로 포지션 스위칭을 해서 차익을 실현하겠다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내려가는 상황은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테마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반도체 관련주를 보셔야 되는데 왜 반도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전에는 2차 전지였는데 오후장에는 왜 로봇이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2차 전지는 전기차 쪽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건 로봇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넘어오는 첫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건 테마들이죠. 첫 번째. AI 보실 거고요. 두 번째, 로봇 보실 건데 여기에서 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제약 바이오만 얘기하니까 저보고 제약 바이오밖에 매매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 의료 쪽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 반도체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죠? 로봇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로봇 관련주는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이 있겠죠? 종목 한번 보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잘 보시면 아래쪽에 나옵니다. 자,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적자가 마이너스 400억입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더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바닥이 잡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며 핑크색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는 신뢰하지 않죠. 왜? 작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언제? 작년 10월 5일 날 상장을 했죠. 추석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상장을 했는데 작년에 나왔던 자료로는 적자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올해는 2024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시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포부에 대한
근거와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내용 때문에 핑크색 지지선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가격 구간에 도달하자마자 진입을 하느냐? 아니죠. 돌파가 나오고 나서 눌릴 때 진입하는 자리가 바로 파란색 저항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로봇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를 찾아보자면 뭐다? 저점 가격 구간이다. 그죠? 왜 저점이라 판단합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고 그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죠. 로봇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가 나타난다면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 외에도 올라갈 수 있는 대동이나 대동기업 이런 종목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로봇이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껑충 뛰어 올라가기엔 국제 정세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보고 있는 건 역시나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있는 반도체와 연관성이 있는 테마들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봇 테마를 지켜보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석유 시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단기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건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한국가스공사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많죠.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만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단기 과열이 언제 풀립니까? 내일 풀리죠. 풀리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네요. 6시에 마감된 가격이 얼마입니까? 44,000원. 올려놓은 자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목은 체결이 4번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님? 이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단기 과열일 땐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죠.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마찬가지로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양전기공업은 찍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가 석유 시추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16,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대양전기공업은 지금 현재 얼마에 끝났습니까? 16,110원에 끝났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가격은 16,000원이 적정 주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6,000원 아래로 풍덩 빠지면 그 자리에서는 진입해봐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석유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종목들도 주목을 해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의 반영, 상승분이 나올 수 있는 건 한국가스공사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그것까지만 보고 마무리해 볼 건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지배적으로 나왔었던 내용은 이거죠. 뭐라고 합니까? 한국가스공사 동해 유전 제외해도 저평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시추가 시작되는 기간은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나서 차트를 보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까지를 박스권으로 보고 있었죠. 우리들은. 그런데 그 박스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석유 시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44,000원 단기 과열 기간에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째죠. 단기 과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라는 건 내일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개별 종목들, DK락이나 대양전기공업 같은 개별주들의 주가를 같이 견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때 또 염두에 둘 수 없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오늘 시간에서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우선 동전주는 매매를 안 하니까 1,000원 이상으로 잡고요. 거래대금은
시간의 단일가 기준으로 최소 1억 원은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말이죠. 자, 신용 안 봐도 됩니다. 거래량 볼까요? 안 봐도 괜찮겠죠? 종목 같은 경우에는 ETF, ETN 스펙 정도는 제외하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거 뭡니까?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죠. 그런데 그것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테마는 엮여져 있지만 건설주기 때문에 휩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크라운 혜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식료품과 관련된 이슈로 월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재룡산업 마찬가지로 전기 전선 관련주 그 아래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내일 오전에는 시간의 단위가에서 올라갔었던 종목보다 그 외적인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휩소 정도는 주의해서 넘어가자.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건 오전장을 쉬어가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내일 시장에 대한 분석.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지만 내일만큼은 오전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CPI, FOMC까지 이렇게 글로벌 빅 이벤트들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그 결과 꼼꼼하게 짚어가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으로 장 후반 들어서 수급이 쏠린 이유는 반도체 쪽으로 순환매가 넘어오는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의료 AI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여전히 긍정적인 섹터다라는 해석 덧붙여 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투자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핫한 섹터까지 함께 꼼꼼하게 만나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 위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는 종목 상담을 정말 너무나도 잘 해주십니다. 저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라든지 모멘텀, 기업 분석 그리고 나아가서는 차트까지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잘 정리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전화 주셔서 저희 전문가님께 직접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종목 상담 못 받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발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만 원이고요. 비중은 14%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정말 큰 주목을 받고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모습, 요즘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68,300원 형성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나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정말 고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주가가 어디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자리들을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그 자리들이 나한테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만 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낮춰지는 평균 단가까지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를 먼저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초전도체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것 외에도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누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LG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단 한 차례도 넘어서지 못했었던 가격이 얼마냐? 22,600원입니다. 그러면 22,600원에 선을 그어놓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죠. 이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거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이 윗단은 뭐가 됩니까? 초전도체로 인한 이슈로 만들어진 가격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도 이탈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내려오면 저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검은색 지지선입니다. 가격은 37,600원인데 37,600원에다가 선을 하나 또 그어놓고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37,600원에서 동일 비중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약 7만 원 중반 정도 나오실 거예요. 거기까지는 낮춰 놓으셔야 손실폭을 최소화하면서 손절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익절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은 없습니다. 2차 전지도 오래 걸렸어요. 초전도체는 현상만 나타났을 뿐 상온 초전도체 아직까지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초전도체가 올라가려면 2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저버리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는 점과 37,600원에서는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단가 낮추고 탈출하는 시나리오 세워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그 추가 매수 금액은 37,600원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35,000원, 비중 55%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횡보하는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21,050원 형성하면서 손실폭이 꽤나 큰 모습입니다. 비중도 크셔서 정말 고심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주반도체는 말이죠. 진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그 엄청나게 이 높은 가격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 드릴게요. 이런 매매를 여태까지 해오셨다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돈을 벌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도박판에 들어가서 돈을 날리자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들고 계신 분 지금 이 평균 단가에 문자 상담을 주셨죠? 전화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겠죠? 그러면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2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평균 단가가 어디였느냐? 8,000원 아래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또 가능합니까? 이미 55%의 비중을 담으셨다고요? 이 위에서 추가 매수도 안 하신 겁니다. 내가 한번 들어갔을 때 물리면 탈출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그 비용조차도 마련해 놓지 않고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죠. 매출액 1,400억?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면 1조 4천억 정도까지는 추정치를 만들 수 있겠구나. 영업이익 1,780억.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많이 봐야 5천억 정도까지 나오면 잘 나오겠구나.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컨센서스 추정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제주반도체는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올라갔습니까? 작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올라갈 때부터 주가가 올라갔었고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심텍, 가온칩스, 텔레칩스, 칩스미디어까지 말씀드릴 그때 제주반도체 단기 과열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이동평균선을 타고 있고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적당히 올라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꺾여지는 그 자리. 뭐 때문입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이 종목은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가망성이 없다라는 걸 여기에선 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만들어진 저점 가격 찍어보죠. 그 자리를 이탈할 때는 손절을 필수적으로 하셨어야 된다는 가격이 22,200원입니다. 22,200원. 자, 그러면 22,200원 찍어놓고 지금 현재로 돌아와 보면 이탈된 자리 아닙니까? 이탈됐죠. 거기에 12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기 어렵다라는 게 지론인데 이 구간 여기만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딱 한 자리.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더 오랫동안 걸릴 것이다. 뭐가? 기간 산정을 더 오랫동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 자, 17,250원입니다. 그래서 17,250원까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올라갈 때 저항을 받았었던 2차 저항선이에요. 1차는 여기입니다.
1차 저항선이 아니라 2차 저항선의 지지선은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자리는 여기까지 산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비중을 더 실는 건 너무 무모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는 선까지 내려가면서 3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를 보시되 손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여기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 반도체는 반도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매매는 이런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리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빚밖에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신다면 정말 많은 공부와 정말 많은 분석을 하셔서 그 기업과 사랑에 빠지시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해안을 기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17,25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태광 아, 태광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500원에 네. 7%요. 아, 네. 태광 25,500원에 7% 비중 갖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이 네, 원전과 조선. 작년에 샀는데 1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언제쯤 하면 좋을까 싶어서요. 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방금 제주반도체 설명한 거 들으셨죠? 네네. 그러면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좋은 얘기 나올 수 있다. 2번 안 나온다. 어떤 거 같으세요? 올라갔으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나와요. 왠지 아세요? 아, 비중이 너무 좋으세요. 아. 고점에 물려도 호랑이 굴에 끌려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비중이 잘 낮은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종목 분석 한번 해봐요. 자, 네. 첫 번째 기업 분석을 보면 시가총액 안 보고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점차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는데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10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한번 보죠. 제가 알기로 태광이 피팅 밸브 관련돼서 조선업과 관련된 종목을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 여기 나오네요. 산업용 각종 배관자재 이음새류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선은 매출액의 10배까지는 어렵다. 왜? 무형물이 아니라 유형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3배까지 산정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3천억이 나왔으니까 1조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두 번째, 부채 비율과 유보율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부채 비율 어떻습니까? 고만고만해요. 유보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시가총액 3천억 적정 주가네요.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죠? 매출액과 같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적정 주가인지 차트를 통해서 또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선을 한번 그어볼 텐데 언제 선을 긋느냐? 과거에 내려오다가 마지막으로 급하게 내려오고 멈춘 자리 11,430원 잡아볼게요. 11,430원을 잡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 자리를 보겠습니다. 어머? 뭐예요 이거?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부딪히는 자리. 네네. 그죠? 11,430원. 네. 이 자리 왜 선 그었을까요, 제가? 종목 상담이 들어오자마자 선을 그었는데 과거로 돌리다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높은 자리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뒤로 더 가본 거예요. 왜?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았던 가격 구간은 없을까라는 걸 봤는데 자, 올라갈 때는 이 자리, 넘어가지 못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지지가 됐었던 자리를 현재 시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차트상으로도 적정 주가라는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이 자리는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은 평균 단가가 25,500원이잖아요. 그러면 11,430원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춘다라고 하면 탈출이 가능한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어떤 걸 얘기해 드렸습니까? 매출액이 3천억이 나와요. 1년에 3천억을 벌어요. 그중에 남는 건 얼마입니까? 6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시가총액이 3,100억이에요. 지금 현재로. 그러면 최소 3배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간다?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피팅 밸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석유 시추예요. 물론 주가가 너무 낮으니까 그로 인한 수혜를 못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자리라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적정 주가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11,5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25,000원 정도 15,000원 이상으로 잡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16,000원이면 약 익절 가격 구간이니까 16,000원으로 잡아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 그죠? 이 자리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지지가 되는 자리겠지만 해당 가격 구간에서 흔들었던 자리가 있으니까 수익은 많이 못 보더라도 11,430원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16,000원 정도에서 익절하는 정도, 약수익으로 정리하시는 정도라면 태광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네요. 그죠? 10,000원짜리 종목인데 이만큼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건 태강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차트적으로 지금 이 위치는 단기적으로 올라갔었던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나쁜 자리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었죠. 장기 차트로. 그렇기 때문에 11,430원 아랫단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16,000원 아래로 낮춰 놓으시고 주가가 16,000원을 넘어갈 때 익절하시는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43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16,000원에 익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LS예요, LS. 네, 혹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5만 1,200원. 네, 비중은요? 38%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LS라는 종목이고요. 15만 1,200원에 38%의 비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 14만 6,600원 형성하면서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언제 사셨어요? 이거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주가 올라갈 때 매도를 못 하신 거네요?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는데요. 네. 추가 매수를 조금씩 했어요. 아니 올라갈 때 왜 매도를 안 하시고 다시 본전까지 오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니, 그 밑에서 샀어요. 이 밑에서 사신 거예요? 네. 밑에서 샀으면 더 좋은 자리인데 불타기 하셨는데 왜 안 파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자리가 보시면 부딪히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과거 시점으로 봤을 때 LS가 여기까지 올라온 역사가 없기는 한데 지금 LS그룹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전선 관련주 모르세요? 네, 알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전선 관련돼서 전력 소비량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더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뉴스들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LS는 지금 현재 거래대금 줄이면서 조정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5만 1,200원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가가 빨리 올라오긴 했지만 빨리 올라간 만큼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 한 가지만 드릴게요. 12만 900원인데 12만 900원에 선 하나만 긋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예요. 왜?
과거 시점으로 가보면 12만 900원을 제가 그었던 건 여기죠. 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으로 그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12만 900원이 저항이었던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지지가 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거기까지 기다려요? 기다려야죠. 기다리셔야죠. 왜?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돼요? 단기간에 내 본전까지 오면요. 네. 본전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 분명히 있지만 너무 높은 매수가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한 번 14만 원대, 13만 원대로 내려가 버리면 가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전 오면 정리하시는데 본전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건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거고 수급도 같이 한번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기 바빠요. 계속 사야 돼요. 왜 사겠어요? 주가 올리려고, 수익 내려고 사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력설비 관련주의 지주사이긴 하지만 LS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본전까지 오면 예.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분명히 드시겠지만 웬만하면 내가 매수한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그냥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LS를 투자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들, LS에 있는 그룹사, 계열사들 중에 전선, 전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가온전선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그런 종목들 중에 바닥 잡히는 종목들 진입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거라는 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만 9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본전 회복하셔라라는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그래도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 기법 공부하시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장바구니 종목이 곧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더 특별한 장바구니 종목 들고 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구려 커피는 NO, 그렇다면 고급 커피라는 말일까요?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광고, 전자결제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광고 전자결제 관련 종목 들고 오셨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종목 살펴보기 전에 사실 수익률 자랑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로켓 배송으로 드릴 종목은 없습니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카페24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글이 유상증자로 투자했었던 그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었죠. 자, 토르시노가 포착이 됐을 때 5월 17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2250원 제 생일 날 포착이 된 종목이에요.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린 날이기도 하고 저도 선물 받은 날이죠.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토르시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종가 베팅 자리가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주실 텐데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보시면 3만 원의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1차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약 48% 정도 수익 구간에서 1차 매도를 했는데 왜 1차 매도를 했느냐. 그때도 토로 신호가 떠 있기는 했습니다만 왜? 과거에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이때 이 상승분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구글이 투자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까지 거의 다 임박해서 올라온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3만 원을 한 번은 씹어먹을 것이다. 그런데 3만 50원, 3만 1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 상승하는 단계에서는 위에 미리 지정가로 매도를 걸어놓고 절반 정도는 덜어내서 수익 실현을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절반을 덜어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 언제까지 볼 것이냐? 저 34,350원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을 넘어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악성 매물이 없어요. 그 말은 위로는 퓨어하게 비어있는 백지 상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모두 다 수익 구간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뭐가 됩니까? 올라갈 때 쫄보는 조금씩 팔 거예요. 바로 누구? 우리들은. 그런데 그렇게 팔다가 갑자기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큰 손이든 누군가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가격 구간이 오면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겠으나 전고점을 넘어가면 그 시나리오를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카페24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 오늘이 신규 진입 자리가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지금부터 주목해 봐야 된다. 왜? 파란색 저항선이 계단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 31,100원을 넘어서 종가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5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분할익절해야 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제 드렸던 종목 TCC 스틸. 오늘 오전에도 언급드린 종목 TCC 스틸입니다. 그런데 오늘 7% 정도 올라왔었죠. 2차 전지로 보지 마십시오. 왜? 이 종목은 자동차, 전기차, 소재, 부품과 철강이 가장 큰 빅 이벤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차트 보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앉았는데 핑크색 지지선에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면서 토르 신호가 또 떴다라는 건 뭡니까? 아, 잡아도 된다. 그러면 손절선은 어디예요? 여기에서 나온 저점 이탈할 때 손절을 잡아야겠죠. 왜? 이 자리를 이탈한다는 건 쌍바닥인 43,900원을 만들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한다는 건 주가가 올라간 만큼의 반도 못 올라가고 이탈한다는 건 뭡니까? 차트를 보니까 O파, 그죠? A파, B파, C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잡아놓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기대해 본 건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이 아니라 바로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자마자 거래대금 비슷하게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TCC 스틸은 상승 추세로 연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보유해 보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더존 비존 며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었냐면 더존 비존이 갈 건지 말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수익률 6%밖에 안 될 때였는데 전문가님 더존 비존 고점에서 잡은 것 같은데 왜 이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이러다가 주가 빠지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 주셔서 제가 더존 비존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택근무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저출생과 연관성이 또 앉을래 앉을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포착되고 나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68,800원으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일 종가가 내일 3시 20분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68,800원보다 주가가 높지 않으면 여기서 익절을 잡아봐도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72,700원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뭐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데 왜 72,700원이에요, 전문가님?
근거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건 600일 차트, 지금 보여드릴 건 1200일, 5년간, 약 5년간의 차트인데 72,700원이 여기 장기간 표류했던 핑크색 지지선의 저항 가격 구간이죠. 왜? 이때는 지지선이었겠지만 이탈되는 순간부터는 저항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72,700원을 지정가로 잡아놓고 그 자리에서 1차 익절을 하고는 싶은데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와준 가격이 68,800원.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는 종가가 나온다는 건 더 좀 비주얼,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물량을 덜어내야 된다.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5일 이동평균선도 올라오고 20일 이동평균선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68,800원은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일 이동평균선까지 위협하거나 이탈되는 종가가 나타난다면 그 자리에선 전량 익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8,800원보다 높으면 전량 홀딩. 하지만 68,800원보다 종가가 낮게 끝나면 3시 20분 기준입니다. 절반 익절. 그런데 내일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종가를 형성하려고 하면 전량 익절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가 대비 최고 53% 넘는 상승률 그리고 하루 만에 7%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낸 것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이유는 역시나 토르 기법에 있었다라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본 카페24 전자결제 관련 종목인데요. 유튜브 쇼핑 수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TCC 스틸 동해 석유 테마와 관련된 강관주라고 합니다. 어제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 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강한 상승 탄력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 홀로서는 정말 대응하기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토르 기법으로 수익률 든든하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